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유전자의 발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유전자 발현의 조절입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죠. 유전자라는 게 뭐냐? DNA의 특정 부위죠. DNA 일부분, DNA의 특정 부위로서 전사되고 번역되면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요것이 만들어질 때 이제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조절하는 거니까 아하 단백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만들더라도 많이, 마늘 따자, 적게, 적을 소자, 만드느냐,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단백질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유전자로부터 특정 단백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많이 만드느냐 적게 만드느냐. 뭐 단백질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호르몬도 있겠고 효소도 있겠고 뭐 특정 전사인자도 있고 뭐 다양하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원핵세포 생물, 예. 원핵세포 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과 진핵세포, 우리 인간이 진핵세포잖아.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원핵세포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오페론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는 없어. 오페론. 원핵세포에서는 이제 오페론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장균에서의 오페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젖당 오페론. 젖당 오페론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배울까 합니다. 젖당 오페론. 자, 오페론 하면 그냥 유전자들 여러 개가 동시에 발현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전자 여러 개가 동시에 발현 조절이 된다. 맞뜨거나 진핵세포는 그러면 안 돼. 수준이 있잖아. 우리 인간. 미안하다 대장균. 너를 지금 폄하하는 거야. 대장균보다 우리가 좀 다르잖아. 좀 더 진화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그 많은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딱딱딱. 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론은 원핵세포에만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젖당 오페론은 뭐냐? 젖당 오페론은, 자, 일단은 대장균의 DNA 한번 그려볼게요. 대장균의 DNA가 쫙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칠게요. 대장균의 DNA 어차피 주 DNA, 그죠? 주 DNA가 이제 고리형, 사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들이 하나의 DNA 쭉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같이 있어.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젖당 오페론을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조절 유전자. 그다음에 좀 뒤에 프로모로가 있어요. 프로모로. 뭘 풀어? 이 DNA 이중 나선이잖아. DNA 이중 나선이니까 그걸 풀어. 프로모로. 거길 푼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전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잘 갖다 붙이죠. 자, 프로모터는 바로 전사시키는, 즉 RNA 중화표소가 붙는 장소인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작동 부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유전자 1, 2, 3. 자, 여기 이제 구조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구조 유전자. 자, 이런 식으로 일련의 유전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련의 유전자, 그다음에 뭐 염기 서열들에 의해서 나눠졌는데요. 자, 젖당 오페론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장균 있죠? 이 대장균 입장에서, 자, 얘가 이제 이렇게 DNA가 있고 이제 막 플라스미드도 막 있고 그러죠. 자, 이 녀석이 이제 뭘 먹고 사냐면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이제 세포 파고 이제 세포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세균수를. 그래서 포도당 있을 때는 당연히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삽니다. 그죠? 당연히. 자, 그런데 포도당이 아니라 젖당이 있을 때, 포도당 없고 젖당만 있을 때,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봐라. 젖당이 2당류입니다.
예? 젖당이 이당류예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인데 요거 요게 단당류를 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당류를 딱 젖당이야. 젖당 딱 보더니 포도당 없냐 지금? 젖당만 있냐? 내가 젖당.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치? 얘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얘를 분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아니, 젖당이 있을 때 당연히 뭘 만들어야 돼?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야죠. 젖분효를 만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젖당 분해 효소 뭐 여기 관련된 그 유전자 그 젖당 분해와 관련된 그 효소가 3가지 종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 딱 만들어 3종류의 이제 젖당 분해와 관련된 효소들 통칭해서 그냥 젖당 분해 효소 만들면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냠냠냠 포도당이 대장균이 포도당을 섭취해서 살아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포도당만 있는 경우는 젖당 분해 효소를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 그죠? 이 젖당 분해 효소 단백질 만들려면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ATP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낭비하니까 만들 필요 없어. 그래서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포도당과 젖당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포도당과 젖당이 함께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대장균 입장에서 상당히 합리적이죠. 포도당만 있으면 젖당 분해서 안 만들어도 되고 젖당만 있을 땐 젖당 분해 효소 만들어서 이용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걸 이제 그렇게끔 해주기 위한 바로 시스템이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절연자는 뭐 하는 녀석이냐면요. 항상 발현됩니다. Always! 항상 발현돼. 중요해. Always. 자, 여기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전사되고 번역되는 거죠. 조절연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DNA 이중나선 중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용을 해서 이렇게 전사가 됩니다. 됐죠? 그럼 전사가 됐다. 즉 mRNA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서 번역이 돼요.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동시에 일어나느냐? 전사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 왜? 원핵이니까 핵이 없어. 핵이 없으니까 세포질에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는 mRNA의 가공 과정이 없어. mRNA의 가공 과정은 진핵세포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RNA 가공은. 자,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면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생긴 거야.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은 일명 억제 단백질 또는 억제 물질이라고 그래. 얘가 딱 어디랑 결합할 수 있냐면 여기 작동 부위랑 딱 결합할 수 있어.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랑 게 딱 결합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합체도킹 하더니 요건 뭐야? 이거야 손. 안 돼! 오지 마! 이거야. 얘가 이제 막는 거예요. 프로모터에 누군가가 결합해야 되는데 못 결합하게 하는 거야. 이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그치 RNA 중합효소지. 자, RNA 중합효소요. RNA 중합효소는 프로모터에서 딱 결합한 다음에 전사 시작 해가지고 전사시켜서 mRNA 그다음에 단백질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억제 단백질, 이 억제 물질 있죠? 억제 단백질. 억단. 이 억제 단백질이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져서 작동 부위에 합체도킹 하니까 프로모터에는 RNA 중합효소가 못 붙어. 못 붙으니까 전사가 안 돼. 전사가 안 되니까 구조 유전자로부터 얘네들이 젖당분해 효소 관련 유전자를 그러니까 젖당분해 관련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젖당분해 효소들을 만드는 거야. 근데 전사가 안 되니까 얘가 못 붙어서 전사가 안 되니까 젖당분해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언제냐면 포도당 없을 그러니까 젖당 없을 때, 포도당만 있을 때 안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지? 젖당분해 효소 안 만들어졌어. 그러나 젖당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젖당만 있을 때 젖당이 얘랑 합체 도킹을 해. 젖당이 누구랑 합체 도킹해? 이 젖당이 얘랑 이렇게 합체 도킹 딱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젖당 결합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억제 단백질 젖당 결합 부위 여기. 됐지? 딱 합체 도킹을 했더니 억제 단백질이
변형이 돼. 억제단백질 변형이 되니까 여기 결합을 못해. 여기 결합을 못해. 요런 모양의 결합 못한다는 거야. 결합이 안 되니까 RNA 중합효소가 합체도킹 해가지고는 주형 가닥 두 가닥 중에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전사 시작. 전사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번역. 전사 번역 역시 세포질에서 동시에 일어나겠죠. 원핵세포 대장균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구조 유전자 1, 구조 유전자 2, 구조 유전자 3으로부터 세 종류의 단백질 즉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효소가 달려붙어 가라가자! 에이 비틀어! 아니야 먼저 세포 안으로 끌고 와 그리고 비틀어! 에이 싹두!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젖당 분해해서 이제 이용해서 냠냠냠 하면서 이제 대장군이 열심히 증식하면서 세포수를 늘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젖당 분해서 만드는 거야. 야,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좋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 프로모터부터 이 구조유전자까지 발현되었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꺼졌다 켜졌다, 커졌다 켜졌다 그래가지고 오프 꺼졌다 또는 켜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프런, 오프런, 야, 나 갖다도 잘 붙인다. 자, 오프런. 그래서 이거 오페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락 오페론, 젖당 오페론, 락 오페론. 자, 영어로는 오페론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고요. 자, 켜지고 꺼지고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다. 이건 일련의 유전자들이 동시에 발현 여부가 결정되는 거. 이것은 이제 이런 유전자 집단들을 이걸 오페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푸자꾸 몰라 무슨 뜻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푸자꾸. 얘가 오페론이야. 조절 유전자를 빼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조절 유전자 빼주세요. 그래서 푸자꾸. 네. 푸자꾸. 예. 젖당 오페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억제단백질이 처음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억제단백질은 그죠? 여기 작동 부위와 결합하는 부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젖당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작동 부위와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이 DNA와 이 DNA 염기 서열로 돼 있잖아요. 특정한 염기 서열로 돼 있는 게 프로모터. 그다음에 작동 부위인데 얘가 여기서 상부적인 염기쌍 간의 수소 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 주세요. 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아시겠어요? 얘는 DNA고. 따라서 얘하고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한다. 상부적인 염기쌍을 이룬다. 이런 말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냥 입체적인 구조가 맞는 거야. 여기 염기가 쭉 있잖아. 이렇게 염기들이 특정 염기설이 있으니까 그 염기설에 맞게끔 가가지고 딱 나랑 구조가 딱 맞네? 그럼 딱 결합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하나라도 염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나랑 안 맞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동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정상인데 여기만 일단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가정해봐. 작동부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럼 얘가 결합을 못해. 그럼 얘가 결합을 못하면 RNA 중합 효소가 딱 붙어가지고 젖당만 있는 조건에서 그냥 젖당 분해 효소 만드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그다음 만약에 프로모터 여기 이상이 생겼다. 돌연변이. 프로모터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기능을 하시는데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가 가서 역시 입체적으로 결합을 해. 특정 염기서열인데 프로모터는. 근데 여기에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겼어. 그럼 RNA 중합효소가 못 붙어. 못 붙게 되면은 그치. 젖당만 있는 그런 조건. 젖당만 있는 조건에서도 전사가 안 돼. 전사 번역이 안 되니까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거 DNA에 있어서 DNA 이상 아니에요. DNA 이상. 즉 유전자 이상이잖아요. 그죠? 뭐 염기가 결실된다든가 삽입된다든가 끼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치환된다든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결실 이게 이제
하나의 염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인접한 몇 개의 염기가 빠져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특히 이제 인트론 제거될 때 그런 것들도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런 이상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그 유전자의 기능 또는 그 부위의 기능, 프로모터나 작동 부위 이런 것들의 기능이 손상된다, 손실된다, 결여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간단해. 예를 들면 구조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어. 구조 유전자의 돌연변이 생기면은 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만들어지더라도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지. 이번엔 조절 유전자의 돌연변이 생겼다. 조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만약에 뭐 게시 뭐 코돈도 있겠고 mRNA 게시 코돈이 있고 종결 코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게시 코돈, 종결 코돈. 그게 만약에 정상이지 않고 짧아졌다. 아니면 게시 코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조절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는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수 있어, 아예.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져, 조건. 그래서 조절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 경우는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모양이 정상하고 달라. 즉 여기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여기 이제 AV, 여기 이제 BV라고 할게. 자, AV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AV가 돌연변이 일어났으면 여기에 결합을 못해. 그러니까 만들어지나 마나야. 억제를 못 시켜 얘는. 이 억제 단백질이 여기 억제를 못 시켜. 됐지? 계속 또 이렇게 전사 번역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번엔 여기는 멀쩡해.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가 돌연변이 일어났다. 즉 여기 저 땅이 못 결합해. 저 땅이 결합할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럼 얘는 저 땅이 있는 환경인데도 여기 저 땅이 결합 못하니까 무조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땅이 있는 환경인데도 저 땅만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사 번역이 안 돼. 오케이? 저 땅 분해서를 못 만들게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돌연변이라는 거를 최근의 트렌드야. 최근. 그래서 지난 수능에서도 역시 돌연변이라는 걸 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생명과학 8번 그 돌연변이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언어적인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프로모터에 이제 RNA 중합효소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발현되는 거예요. 구조유전자. 여기에 붙게 되면 요 구조유전자가 발현돼서 거기에 관련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조절 유전자도 단백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전사되고 번역돼야 돼. 그럼 전사되려면 당연히 RNA 합성 효소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RNA 합성 효소, 즉 RNA 중합 효소에 붙어 있다. 얘는 항상 발현되는 거야.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저 땅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항상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RNA 중합 효소 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합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결합 장소 뭐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조절 유전자도 단백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RNA 중합 효소가 붙는 부위가 이 앞쪽에 이제 프로모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붙은 다음에 쭉 전사 번역돼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결합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문제 한번 봐보세요. 수능 기출. 어차피 수능 보기 전에 꼭 풀어봐야겠지만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결합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적절했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결합되어 있다 여기. 당연히 RNA 중합해서 결합 쭉 되어 있는 상태 쭉쭉쭉쭉쭉 쭉 이동을 해서 mRNA 만들고 전사 번역 시킨 거죠. 자, 여하튼간에 저땅 오페론에 대한 여러분들 이론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무리. 포도당과 저땅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퀘스천 마크 딱 써놨어. 퀘스천 마크.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그쵸? 포도당을 다 쓴 다음에 포도당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저땅만 남았을 때 저땅 분해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저땅. 선생님 처음부터 저땅 이용하면 안 되나요? 좀 그래. 안 돼.
왜 줘? 아니 포당과 저당이 같이 있는 배지에서는 이 저당이 여기 결합하잖아요. 이 저당이 여기 결합하니까 얘 모양이 변해가지고요. 모양이 변해서 결합 못하잖아요. 아니 결합 못하게 되면 RNA 중합효소 붙어가지고 RNA 중합효소가 합체 도킹 해가지고 이렇게 저당분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네. 포당과 저당이 함께 있는 배지에서는 그러네. 어? 저당이 얘랑 결합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약간 딥하게 들어갈게요. 좀 심화된 얘기를 좀 할게요.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딱 붙기만 한다고 해서 전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야야 이렇게 살짝 붙어 있으면 안 돼. 강하게 딱 결합해서 가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RNA 중합효소가 이 프로모터에 좀 더 강력하게 결합해서 전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움 물질들이 있어요. CAMP라든가 또는 CAP라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긴 되는데 그냥 참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ATP 아시죠? ATP가 가수분해되면은 ADP가 되고요. 7.3kcal 에너지 나오죠. 여기에 또 고에너지 인산기름이 하나 또 있으니까 ADP가 또 가수분해되면은 AMP가 되면서 또 7.3kcal 에너지가 나오지요. 그러면 잘 봐. 원래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ATP 만들어서 또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포도당이 없어. 에너지원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고. 됐죠? 그럼 얘가 바로 또 분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AMP에서 ADP 되고 ATP가 돼줘야 되는데 포도당이 없어.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으니까 얘가 증가해. 얘가 AMP가. 그래서 AMP가 야 얘랑 결합해서 얘 되고 막 얘 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고리형 만들자 해서 거의 그 자기가 스스로 그냥 포기한 거야. 자포자기 해가지고 사이클릭 고리형으로 AMP를 만든 거야. 자, 뭔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포도당이 없게 되면 얘의 양이 증가해요. 됐어요? 포도당이 없게 되면은 자, 포도당이 있을 땐 얘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포도당이 있을 땐 얘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쓰고 또 다시 만들어지고 호흡으로 쓰고 다시 만들어지니까 얘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포도당이 있을 때는 얘의 양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럼 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가 여기 강력하게 결합하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결합 못하니까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맞다. 그러나 포당 다 썼어요. 포당이 없어요. 포당이 없으면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의 양이 증가해요. 얘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포당이 없을 때 얘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얘랑 야 가서 강하게 붙어! 해가지고 그쵸 젖당분해서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참고만 지금 해주시고요. 참고만 해주시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포당과 젖당이 있을 땐 어떻게 한다 먼저? 그렇죠. 포당이 있는 조건에서는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강하게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당분해소를 만들지 않고요. 포당이 있는 조건에서는 젖당분해소 만들지 않고 젖당만 있는 조건에서 젖당분해소를 만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4학년 대수능이죠. 그리고 이게 진화된 게 이번 수능이에요. 2015 수능이에요. 자,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돌연변이. 조절유전자. 자, 조절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조절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야? 요거죠. 억제단백질. 근데 억제단백질 못 만든대. 됐어요? 그 다음에 작동유전자 또는 작동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긴 역할이 뭐야? 작동 부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작동 부위의 역할이 뭐야? 그치? 억제단백질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해. 억제단백질이. 됐어요? 자, 젖당분해 요소전자. 이거 구조유전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돌연변이가 생기면 당연히 젖당분해 요소가 안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딱 줬어요. 직접 제시를 하고 나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기억. 이런 포당이 없는 젖당 배지에서 젖당분해 요소 생성하지 못한다. 자, 젖당만 있는 배지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여기가 고장났대. 돌연변이 1형은 여기가 고장나서 이걸 못 만든대. 그럼 젖당만 있는 배지에서 어때?
예? 이걸 못 만드니까 여기 비었으니까 아래인 중합표수가 붙어가지고는 와시다다 젖당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은 2에는 젖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가 있다. 자, 2는요 작동존자고요. 3번은 구조존자라고 볼 수 있는데 뿌자꾸 얘네들이 오페론이야. 그래서 얘는 요거는 오페론, 젖당 오페론을 구성합니다. 빠뜨거나 조절존자는 오페론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젖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가 생겼다.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3은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젖당 분해 요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자, 약간은 퀘스천 마크. 뭐지? 이런 의문이 들 때는 문제를 다시 읽거나 단서, 조건, 힌트 이런 것들을 꼭 다시 찾아냅니다. 읽습니다. 단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시된 돌연변이 이외의 다른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돌연변이 생긴 거고요. 이거 정상이니까 조절유전자 정상이니까 억제 단백질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들의 교재 120페이지 7번 봐봐. 자, 지금 포도당과 젖당이 포함된 배지 미줄 조각, 포도당과 젖당이 포함된 배지 미줄 조각. 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시다다 하고 증가한 이유가 뭐야? 포도당이 온 거지. 그래서 배고파 포도당 다 썼어. 우리 젖당 분해서 만들자. 그래. 젖당 분해서 이제 슬슬 만들면서 젖당을 분해하면서 이제 아시다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대장균 내에 억제 단백질 합성되지 않는다. 가든 나든 여기든 always 조절유전자는 항상 발현됩니다. 항상 조절유전자는 항상 억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야. 2번 RNA 중합효소가 젖당 오페론의 프로모트에 강하게 결합한다. 강하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강하게 결합하면 전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전사가 일어나서 젖당 분해효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맞다 그러나 여기서 젖당 분해효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여기서 만드는 거야. 2번 틀렸고 3번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한다?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R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전사 번역돼서 젖당 분해효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3번 맞고 젖당 분해효소 유전자의 전사량이 가에서보다 적다? 전사량이 뭐야? 아니 젖당 분해효소에서 mRNA 그러니까 젖당 분해효소 유전자 있잖아. 요거 유전자. 젖당 분해효소 유전자, 일명 구조전자 이런 것들이 전사량이 많아지면 젖당 분해효소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나에서 지금 젖당 분해효소가 많아지는 거죠. 나죠. 그래서 가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되고 배진의 젖당 농도가 증가한다. 젖당 분해하잖아. 젖당 분해하면 젖당이 줄어들지. 오케이. 다음. 자, 우리들 교재 122페이지. 자, 15번 들어갑니다. 15번. 13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15번 보시면은요. 자, 서로 다른 배양 조건의 대장균 개체의 생장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장 곡선은 X축 시간이고 Y축은 개체 수를 나타내죠. 시간에 따른 개체 수의 증가인데 대장균은 배지에 포도당이 있으면 젖당보다 우선하여 포도당을 소비한다. 그 다 배운 내용을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가는요. 젖당만 들어있는 배지니까 H당초 처음부터 젖당 분해효소 만들어가지고 젖당을 이용하는 거죠. 젖당을 이용해서 세균들의 개체 수가 증가했고요. 이건 포도당과 젖당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포도당부터 이용한 다음에 포도당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젖당 분해서 만들어서 그렇죠. 젖당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이제 증식하게 되는 거죠. 기억. A 시점의 대장균에서 발현되는 젖당 오페론의 구조유전자는 C 시점에서도 발현된다. 자, A 시점에서는 젖당 분해효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발현됐어요? 구조유전자가. 자, 그 다음에 C 시점도 젖당 분해효소가 그렇죠. 젖당 분해효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전자에서 젖당 분해효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개체 수만 나온 거고요. 여기 이제 개체 수고 젖당 분해효소 나타낸 건데 소위 말해서 요거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죠? 요거는 요 그래프는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게 생략돼 있는 거는 여기에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B 시점에서 저당 오페론의 구조전자는 활발히 발현되고 있다? 뭔 소리입니까? 구조전자는 발현되면은 저당물에서 만드는 건데 여기 저당물에서 안 만들고 있잖아. 포도당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에서 배진의 포도당을 증가시키면 그렇죠. 포도당을 더 많이 주게 되면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증식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더 오랜 시간 쭉 개체수 증가하다가 포도당 비로소 다 쓰면 그때부터 이제 저당물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늦어지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재 125페이지 6번 들어갈게요. 자, 그림은 저당이 없을 때 조절 유전자와 저당 오페론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저당이 없을 때 딱 보면 네, 그죠? 네, 지금 배운 거죠? 저당이 없을 때 항상 발현돼서 억제단백질 만나 합체독이 작동부에 결합하니까 나 결합 못하네. 그래서 전사 번역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이 없으니까 저당분해서 안 만드는 거죠. 자, 그림에 기역 또는 니은에만 돌연변이가 있는 돌연변이체 1, 2를 각각 얻은 후 조절 유전자 또는 작동 부위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돌연변이체 1 아니면 2 됐죠? 자, 요걸 이제 연결시켜 주면 돼. 자, 서로 다른 배지였어. 근데 밑줄 쫙. A 배지는 포당 없고 저당만 있는 배지. 밑줄 쫙. B는 포당과 저당이 모두 없는 배지. 이렇죠? 예. 그래서 돌연변이는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일어났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쫙 치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저당과 억제단백질 결합. A, B 저당만 있는 배지. 결합 못해. 결합해. 왜 결합 못해? 저당과 억제단백질이 결합을 못해. 얼굴 좀 비춰주세요. 네? 자, 그래서 아니 저당과 억제단백질이 결합 못하면은 이게 멀쩡하잖아. 이게 멀쩡하지 않은 거지. 얘는 이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 들어가셔야 돼. 얘도 여기 돌연변이 맞는지 확인 들어가셔야 돼. 얘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가 돌연변이 생기고 여긴 정상이니까 얘는 그렇죠. 저당과 억제단백질 결합을 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결합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돌연변이 된 거다. 가정을 하면은 어때? 작동 부위가 돌연변이 생겼으니까 얘가 결합 못해. 결합 못해. 저당만 있든 뭐 저당이 없든 뭐야 이거? 근데 저당분해 요소는 계속 만들어져. 저당분해 요소 만들어진다? 여기에 얘가 저당이 있어가지고 저당과 결합해서 여기 결합을 못하든 간에 저당이 없어도 여기에 결합을 항상 이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발현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상이 있어. 그럼 저당이 없어. 없을 땐 얘 붙어야 되잖아. 없을 때 붙어야 되잖아. 근데 안 붙는 데잖아 지금. 그리고 이게 전사가 되네. 얘가 안 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당만 있는 배지에서도 저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져. 이건 뭐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 B 배지 저당이 없어. 여기서도 발현이 돼. 그러면 여기 작동 부위에 얘가 결합 못 하는구나. 작동 부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억제 단백질이 여기 결합 못했구나. 그럼 RNA 중합해서 붙어가지고 발현되는구나. 괜찮겠네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니은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의 돌연변이체. 됐죠? 요것도 확인해 줄까? 좋아요. 여기에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 생겨서 억제 단백질이 망가졌다 라고 하면은 결합 못하죠. 그럼 저당 분해 요소 요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응?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가 여기 못 붙으면 만들어지는 건데 안 만들어져? 이야,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저당과 억제 단백질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가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계속 결합되어 있는 거야.
계속 결합되어 있는 거야. 계속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저땅분해 요소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의 돌연변이 일어나는 것은 기억의 돌연변이 2야 2의 억제 단백질은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한다. 자, 얘가 잘 봐. 지금 방금 얘기한 건데 돌연변이체 2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젖당과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해. 됐지? 이걸로 해줄게. 자, 이거야 바로.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돼야지 딱 가서 붙을 수 있는데 젖당이 붙을 수 있는데 젖당이 딱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요렇게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요렇게 됐지?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김으로써 젖당과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해. 됐어? 그러니까 얘는 결합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간에 얘가 여길 못 붙으니까 전사가 안 되고 번역이 안 되니까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 가셨어 이제? 따라서 이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 쪽으로는 결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억제 단백질이 여기는 계속 결합하고 있는 거야. 다만 젖당하고 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젖당하고 결합을 못하게 되고, 그죠? 여기는 계속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에 결합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D가 B 배지에서 1의 젖당 오페론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한다. 자, B 배지는 무슨 배지야? B 배지.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포도당과 젖당이 모두 없습니다. 모두 없어. 그렇죠? 거기서 1입니다. 1. 돌연변이 1에 요거예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작동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죠? 오페론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 결합한다. 잘 보세요. 여기 니은의 돌연변이가 생긴 돌연변이체 1은 여기가 억제 단백질이 못 붙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RNA 중합효소가 결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결합한다. 이거 보시면 알잖아. B배지 젖당분해 요소 발현됐잖아. 돌연변이 1에서 발현됐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전사 번역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들어가죠. 9번은 역시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무지하게 나오는데. 자, 대장균의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억제 단백질을 얻었다. 새로운 억제 단백질. 여기 억제 단백질 만드는 조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났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돌연변이 없었대. 돌연변이로 생성된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에 홀로 결합하지 못한대.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작동 부위에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잖아. 작동 부위에, 그지? 근데 작동 부위에 홀로 결합하지 못한대. 돌연변이니까. 그러면 여기 결합하는 부위가 돌연변이 생겼나 보다. 그죠? 결합하는 부위가 돌연변이 생긴 거봐요. 결합하는 부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연변이 생겼다고 볼게요. 됐죠? 근데 젖당이 있으면 젖당과 결합하여 작동 부위 결합한다? 이거 참 특이하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젖당과 결합하니까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합을 하게 돼. 합체 도킹! 이 얘기네요. 포당이 없는 배지에 젖당만 첨가했어요. 이건 젖당만 있는 조건이야. 이 대장균에 과연 어떻게 될까? 젖당을 첨가했어. 젖당. 그럼 젖당이 있으면 돌연변이 억제 단백질이 이런 모양으로 변해서 작동 부위에 붙어버려. 그럼 작동 부위에 붙으면 당연히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 못 붙잖아. 그러니까 젖당만 있는 환경에서 RNA 중합효소 못 붙으니까 어떻게 돼? 전사 번역이 안 되니까 젖당분해서 못 만들게 되는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대장균은 배지에 젖당이 없는 경우 젖당 분해 요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자, 젖당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젖당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 이 조건 그대로 다시 옮겨올게요. 자, 젖당이 없는 경우는
저땅과 결합하지 못해서 얘가 그쵸 여기에 결합을 못해요. 작동부에 결합을 못해요. 작동부에 결합 못하니까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해서 저땅 분해 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틀렸고요. 자, 니은 배지에 저땅을 첨가하면 억제단백질 합성은 중단될 것이다. 억제단백질은요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조절 유전자는 항상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거짓말이야 니은은. 억제단백질은 항상 발현되니까 합성되고 있습니다. 저땅을 첨가하든 안 하든. 디귿 다 이후 배지에서 저땅을 제거하면 저땅 분해 요소의 합성은 다보다 증가할 것이다. 자, 다 이후에 포도당이 없는 배지에 저땅을 첨가 이 대장균의 합성을 단백질을 관찰했는데 여태 저땅을 제거했어. 저땅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저땅을 딱 제거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저땅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작동부에 결합을 하는데 저땅을 제거했더니 다시 이렇게 이런 놈들이 이제 저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놈들이 여기 결합 못 하잖아. 이런 놈들이 여기 결합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작동부의 앞쪽에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붙잖아. 그럼 R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저땅 분해 합성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돌연변이 얘기 계속 나오곤 하는데요. 결국은 이 그림 제가 보여드린 이 락 오페론, 저땅 오페론에 관련된 이 그림을 통해서 어디가 변형됐구나, 어디가 결합 못하는구나, 결합하는구나, 어디 이상이 생겼구나 이런 걸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저땅 오페론을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자료가 나오든, 어떤 조건의 문제가 나오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 우리들의 교재는 116, 117페이지를 펴놓고요. 116, 117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자, 보겠습니다. 진핵세포. 자, 진핵세포는요.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 원핵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발현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은 일단은 거기 보시면 엑손과 인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인트론. 자, 인트론, 엑손과 인트론 구성됐는데 이게 제거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제거된다. 이것의 제거, 인트론의 제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RNA 가공 과정이다. 이렇게. RNA 가공 과정에서요. 처음에 전사된 mRNA가 길잖아. 거기 엑손과 인트론이 다 있어. 이미 지나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번역되는 부분이 엑손, 번역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번역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껴있는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끼리 결합하는 거죠. 자, 이때 자, 요걸 엑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사이는 이제 인트론이 되겠죠? 인트론. 자, 그러면은 요 엑손들을 요것과 요것이 결합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죠? 또는 얘하고 얘가 결합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는 뭐 얘하고 얘. 이렇게 엑손끼리 결합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자, 이것을 이제 선택적 RNA 가공 과정, RNA 스플라이싱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진핵세포의 경우는요. 진핵세포의 경우는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DNA 이중 나선의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용을 해서 전사가 일어나면 이 mRNA가 자, 인트론은 제거되고요. 인트론은 제거되고 엑손끼리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걸 RNA 가공 과정이라고 하고요. 가공된 mRNA가 핵공을 통해 나오게 되죠. 자,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모자도 씌우고 꼬리도 달고 폴리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분해가 잘 안 되고 여기 쭉 나오게 하고 뭐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RNA 가공 과정은 핵 속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핵이 있는 세포, 즉 진핵세포에서 RNA 가공 과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근데 RNA라는 게 만들어질 때가 뭐냐면 RNA가 만들어질 때 전사 과정이잖아요. 이 전사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바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특정 형질이 나타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잖아요. 형질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자,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전사 과정에 RNA 중합 효소만 있어서는 안 돼요. RNA 중합 효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RNA 중합 효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사인자라는 것들, 이 다양한 좀 단백질도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RNA 중합 효소하고 전사인자가 결합해야지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걸 이루죠. 전사 개시 복합체. 전사 개시 복합체. 그래야지 전사가 돼서 비로소 그쵸, mR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DNA로부터요 mRNA가 만들어질 때 이때 뭐가 관여하면 전사인자가 관여합니다. RNA 중합효소뿐만이 아니라 전사인자. 그리고 이제 mRNA가 성숙한 mRNA가 될 때 가공 과정 RNA 스플라이싱이 진행되고요. RNA 가공이 끝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나야지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한번 이 과정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자, 이건 뭐 칠판이 넓어야지 안 지우는데, 자,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오랜만에 등장하네. 자, 오늘의 마스코트 기웅이 오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요거 수정체 세포예요. 얘는 수정체 세포 됐죠? 그 다음에 간 세포 됐죠? 그 다음에 이자 세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혈액에 적혈구 세포 등등등등. 저 이거 전부 다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이거 전부 다 체세포인데요. 그럼 체세포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DNA가 엄청나게 이제 길게 쭉 있다고 치면은요, 여기 있는 DNA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네? 굉장히 여러 개 있는 4개만 대표적으로 그려볼게요. 됐죠? 4개만 딱 대표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정체 세포고요. 얘는 간 세포고요. 얘는 이자의 베타 세포라고 해볼게요. 베타 세포, 인슐린 만드는 세포예요. 이거는 적혈구라고 해볼게요. 적혈구. 네. 자, 이제 핵이 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에 돌아다니기 전에 만들어질 때. 자, 여기는 크리스탈린 유전자라고 그럴게요. 크유. 그렇죠? 크유. 그 다음에 여기는 알부민 유전자라고 할게요. RU. 그 다음에 여기는 인슐린 유전자라고 할게요. 인유. 인슐린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는 헤모글로빈 유전자라고 할게요. 먼저 헤모글로빈이 유전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해유, 헤모글로빈 유전자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다 똑같습니다. 즉 수정체에도 RU 있고요. 알부민 유전자 있고, 알부민이란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 있고요. 인유 있고요. 인슐린 유전자 있고요.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유전자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간 세포에도 똑같아요. 간 세포에도 크유 있고, 인유, 햄유. 그다음에 이자 베타 세포에도 크유, RU, RU, 해유. 적혈구에도요. 크유, RU, 인유, 해유. 똑같이 있습니다. 유전자 구성은 똑같습니다만은 이거 빨간색으로 한 건 뭐냐면 켜져 있지 않은 거야.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빨간색은 발현이 안 되는 유전자는 이게 있는데 발현이 안 되고요. 노란색은 뭐냐면 발현이 되는 겁니다. 발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세포로 왔잖아요. 수정란. 그죠? 2N짜리. 그죠?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유전자하고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유전자. 네? 그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몸에는 다양한 조직 세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기능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간도 생기고 이자도 생기고 혈액도 생기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바로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발현 조절. 네?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수정체는 크리스탈린 유전자가 발현돼서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투명 단백질이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빛이 통과한다 이렇게. 예. 그죠? 뭐 간에서 크리스탈린 단백질을 만들어서 간이 투명해지면 어떡해. 그죠? 알부민은 이제 피 속에 있는 점성 단백질이에요. 점성 단백질. 그죠?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걸 간에서 만드는 거지 다른 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자 베타 세포에서 또 인슐린 만들어요. 혈당 낮추는 거. 그죠?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 만드는 거야. 적혈구가 산소 운반하는 거야. 적혈구가 수정체가 막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수정체가 산소 운반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갖고 있는데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얘 하나 딱 꺼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간에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보세요. DN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U라고 할게요. 알부민 유전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게 해주는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게 전사 번역되면 알부민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요. 프로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전자마다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진핵세포의 특징인데요. 유전자마다 앞에 프로모터가 있어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RNA 중합효소만 여기 딱 결합했다고 해가지고 전사 스타트! 해가 전사가 돼가지고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그쵸? 이 RNA 중합효소에 붙어가지고 그죠? 얘가 강하게 붙고 또 전사를 시작하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예?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들이 교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DNA예요. 됐습니까? 이거 DNA. 자 그러면 제가 요것만 제가 확대해 드린 거예요. 요거. 됐습니까? 요것만 제가 확대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RNA 중합효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개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그냥 전사인자라고 할게요. 전사인자. 전사인자라는 건 뭐냐면 전사 촉진 인자도 있고 전사 억제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사 촉진 인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사인자는 단백질인데 어디서 만들어지냐? 조절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도 조절 유전자 있습니다. 자, 조절 유전자로부터 전사 번역돼서 만들어진 그 전사인자라는 단백질이 잘 보세요. 얘는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알부민이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려면 전사 번역되려면 그죠? A, B, C, D 그렇죠. 네 개의 전사인자가 필요한 거야. 네 개의 전사인자. 알겠죠? 네 개의 전사인자가 필요하고 이때 네 개의 전사인자들은 바로 이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전사인자 결합 부위라고 해요. 됐죠? 전사인자 결합 부위. 전사인자 결합 부위. 전사인자 결합 부위.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A라는 전사인자 결합하는 부위, 여기는 B라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 여기는 C라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이런 부분 다 있죠.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다 똑같이 있어요. 유전자가 다 똑같으니까 그죠? 예. 알부민 유전자 앞에, 알부민 유전자 앞에 다 이거 똑같이 있습니다. 이 염기세일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꺼져 있어 지금.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 수정체 세포에서는 알부민이 안 만들어져. 왜냐? A, B, C 얘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못해. A, B, C, D가 다 갖춰져 있지 못하는 거야. 이 수정체 세포에서는 전사인자가 A, B, C, D가 다 갖춰 있지 못하는 거야. 그 중에 뭐 하나가 결여되든 두 개가 결여되든 하여간 전사인자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데 반해서 간세포에서는 A, B, C, D가 다 발현이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전사인자인 A, B, C, D가 다 갖춰진 거야. 다 갖춰지니까 이 DNA와 딱딱 결합하면서 이 DNA의 전사인자가 이 조절 부위에 딱딱 결합하면서 그쵸? 이렇게 합체 도킹 해가지고 이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RNA 중합효소와 이 전사인자들의 덩어리를 전사 개시 복합체라고 그래. 전사 개시 복합체. 이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되니까 비로소 이제 개시 시작 스타트 해가지고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시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용을 해서 쫙 전사해가지고 mRNA를 만드는 거예요. 1차 mRNA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핵공을 통해 나간 다음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그게 비로소 간세포라는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수정체 세포나 이자의 베타 세포, 적혈구 이런 세포들은 A, B, C, D가 전부 다 그렇죠. 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또 똑같아. DNA 염기세는 다 똑같이 있는 거야. 다만 이 전사인자가 여기서만 다 갖춰졌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여기는 크리스탈린 유전자가 발현된다. 그래서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여기에 필요한 전사인자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탈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한 전사인자들이 다 갖춰진 게 여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EF라는 게 있다. EF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A, B, C, D가 있는 거고 A, B, C, D, EF. 뭐 GH가 있으면 이제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간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겼어. 간세포에 돌연변이. 알부민 유전자에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프로모터에 돌연변이 생겨서 RNA 중합해서 못 붙어서 돌연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알부민 유전자 안 만들어지는 방법이야 지금. 요거 알부민 유전자가 돌연변이 생긴 경우, 그다음 프로모터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전사인자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A, B, C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는 뭐예요? DNA 특정 염기서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러면 얘하고 결합을 안 되니까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전사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전사가 안 되니까 알부민이 합성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돌연변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들의 교재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사 개시 복합체 형성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 단계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어요? 전사 단계 조절.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핵세포는요.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요. 전사하는 과정에서. 그죠? 일단 뭐 염색질이 풀려가지고 DNA가 노출돼서 거기서 전사가 돼야 되는데 이때 RNA 중합효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전사인자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전사인자가 갖춰져야지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해서 특정 단백질이 생김으로써 특정 단백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특정 세포로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분화가 일어난 세포들이 또 기관을 형성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세포 분화와 유전자 발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거 하나 설명하고 이번 시간을 좀 마칠게요. 문제는 다음 강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다음 강에서 생명공학을 하는데 생명공학 하기 전에 요거 유전자 발현 조절 관련된 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생명공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오디 유전자의 작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생명과학의 원에서도 나왔어요. 생원 수능에서도 나와가지고 많이들 틀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격근 있죠, 이거. 이 골격 근육의 세포들이 다핵세포다라는 거예요. 근육 원섬유 쭉, 그러니까 근육섬유죠. 근육섬유가 다핵세포에 핵이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어요. 핵이 막 있는 다핵세포. 길이가 한 20-30cm 돼요. 예. 근육세포 하나 딱 꺼내면 근육섬유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꺼내면 20-30cm 돼. 이것들이 엄청나게 있는 게 근육이야. 골격근. 이거 와. 자, 이건데 얘네들이 핵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거였어요. 단핵세포야. 단핵세포. 됐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근육 엄마세포라고 나와요. 근육 모세포. 엄마예요. 자, 근데 세포들은요 분열을 하죠. 그죠? 근데 근육세포는 분열 안 한다고 나왔어요. 요 근육세포는요. 근데 옛날 그 옛날 근육을 만들기 전에 얘들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분열을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면 그쵸? 분열 그만할까? 그래! 그만하자! 그리고 합체 도킹 해가지고 쭉 합체 도킹 한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근육 엄마 세포가 있어. 핵 속에.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오디 유전자가
게 있습니다. 마이오디 유전자.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전사인자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요. 자, 나는 근육이 될 거야라고 determination 결정을 했어. 자, 이제 나는 근육이 될 거야. 그랬더니 마이오디 유전자라는 최상위 조절 유전자. 조절 유전자. 최상위.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발현돼서 전사 번역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이오디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얘가 전사인자예요. 즉 다른 데 가서 결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딱 전사인자 마이오디가 만들어지니까 어디 가느냐 하면은 쫙 여기 옆에 있는 거 꺼져 있는 그 유전자에 가서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RNA 중화효소와 함께 그쵸 전사를 개시시켜요. 전사 시작 해가지고 mRNA에서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단백질이 뭐냐면 이 녀석이 또 다른 그쵸 RNA 중화효소가 붙는 전사인자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얘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을 수 있어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을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는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 여기는 액틴이라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예요. 두 군데 다 붙어가지고 이 전사인자가 RNA 중화효소로부터 전사를 시키게 하는 거야. 전사 번역되니까 마이오신과 액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동시에 이러한 분열은 멈추게 하게 되고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은 멈추면서 동시에 걔네들이 합체 도킹해서 이렇게 근육세포로 분화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포가 되는데 뭐 한두 개가 발현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 조직 기관으로 분화가 된다라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분화 과정이. 자, 그래서 마이오디 유전자 과정을 봤고 그 밑에 기관 형성과 유전자 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눈이 되느냐, 다리가 되느냐, 아니면 몸뚱이가 되느냐 이렇게 어린 시절 초기 배아 상태에서 그 발현되는 유전자에 따라서 각각의 기관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런 게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 유전자가 발현되면 그 부위는 눈이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데 그 세포들이 다 하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얘가 요렇게 다른 놈 조금씩 다른 게 다르게 하면서 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확인하면서 좀 더 개념을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